안녕하세요. 지금부터 2020년 수능 사회문화 1단원에 해당되는 5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회문화 1번은 항상 자연현상과 사회문화 현상의 특징을 비교하는 문제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기억은 시간의 흐름까지는 자연현상이죠. 그런데 그거를 측정했다고 했으니까 사회문화 현상에 해당됩니다. 니은, 중력이 큰 해안가의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것, 시간이 흐르는 것 자체는 자연현상에 해당되겠죠. 자, 그 다음에 디귿, 중력으로 인한 시간 지연 현상을 활용했다고 했습니다. 자, 자연현상을 활용하는 것은 사회문화 현상의 특징입니다. 따라서 기억과 디귿은 사회문화 현상이고 니은은 자연현상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러면 보기 한번 볼게요. 1번 기억과 같은 현상, 즉 사회문화 현상은 니은 자연현상과 달리 당위법칙을 따른다. 당위법칙 또는 졸렌 법칙이라고도 하죠. 맞죠?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반면에 자연현상은 존재 법칙, 자인 법칙이라고 하는 법칙을 따르게 되죠. 나머지 보기 한번 보겠습니다. 니은과 같은 현상, 자연 현상은 디귿, 사회문화 현상과 달리 확률의 원리가 작용한다. 확률의 원리라는 것은 사회문화 현상의 특징이죠. 그래서 짝맞춤이 잘못되어 있고요. 반대로 자연 현상은 필연성의 원리가 적용이 되죠. 3번 디귿과 같은 현상, 사회문화 현상은 기억, 니은. 기억은 사회문화였고 니은은 자연현상이었으니까 두 개가 짝맞춤이 안 되어 있습니다. 가치 함축적인 것은 사회문화 현상의 특징이 맞죠. 근데 짝맞춤이 틀렸어요. 4번 기억과 같은 현상은 보편성, 기억이 사회문화 현상인데요. 사회문화 현상은 보편성과 특수성이 함께 나타나죠. 보편성만 나타나는 것은 자연현상의 특징입니다. 5번 기억 디귿과 같은 현상, 사회문화 현상은 니은과 같은 현상에 비해 자연현상에 비해 인과관계가 분명하다? 인과관계가 더 분명한 것은 자연현상이죠. 왜냐하면 자연현상이 필연성의 원리에 지배받기 때문에. 그래서 인과관계가 더 분명한 것은 자연현상이기 때문에 이 설명이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번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으로 넘어갈게요. 2번이 아니라 잠시만요. 4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그림은 질문에 따라 사회문화 현상을 보는 관점이라는 단어 나왔으니까 이건 기갈상을 묻는 문제입니다. 여기 설명이 되어 있죠. A부터 C까지는 기능론, 갈등론, 상징적 상호작용론 중 하나이다. 자, 그런데 이 그림을 통해서 알아낼 수 있는 건 최대한 알아내야 돼요. 여기 질문이 하나 있네요. 개인의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제도나 구조에 초점을 두는가에 대해서 예로 대답하면 A, B가 되고요. 아니요로 대답하면 C가 됩니다. 사회제도나 구조에 초점을 두면 거시적 관점, 즉 기능론이나 갈등론이 되겠죠? 아니요로 대답한 C는 상징적 상호작용론일 겁니다. 그래서 C가 상징적 상호작용론이라는 거는 확실히 알았어요. 보기를 볼게요. 1번. 가에는 인간을 사물이나 행위에 주관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주체로 보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예라고 대답하면 상징적 상호작용론이 되죠? 그렇죠? 근데 예라고 대답을 하니까 가에는 이 질문이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런데 들어갈 수 없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1번은 틀린 설명이 됩니다. 2번 A가 갈등론이라면 자 써볼게요. A가 갈등론이면 나머지 B는 기능론이 되겠죠. 그러면 가에는 사회는 스스로 균형을 유지하는 속성을 지닌다고 보는가? 스스로 균형을 유지하는 속성을 지닌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예라고 대답하면 기능론이 돼요. 기능론. 그런데 가에서 B로 가는 기능론으로 가는 화살표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점선, 아니오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2번 설명도 틀린 설명이 됩니다. 그 다음 3번 볼게요. 3번. B가 기능론이라면 나머지 A는 갈등론이 되겠죠. 나 어디 있어요? 사회적 희소 가치를 둘러싼 집단 간 대립에 주목하는가? 이 질문에 예로 대답하면 갈등론이 될 거예요. 그런데 나에서 갈등론으로 가는 화살표가 점선, 아니오로 되어 있죠?
그래서 3번도 틀린 설명에 해당됩니다. 자, 그 다음 C는 4번 보기예요. C는 A, B와 달리 행위자의 능동적 자율적 측면을 간과한다. 근데 상징적 상호작용론은요, 행위자의 능동적 자율적 측면을 중요하게 생각하죠. 간과라는 단어는 가볍게 생각한다라는 뜻이니까 4번 설명도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 2, 3, 4번 다 틀렸으니까 5번이 답이 될 텐데요. 한번 볼게요. 나아가 사회에는 어느 시점이나 구조적 모순이 내재되어 있다고 본다. 이 질문에 대해서 예라고 생각하면 갈등론이 되겠죠. 나의 그 질문을 넣었을 때, 예라고 대답한 B가 갈등론에 해당될 거예요. 그럼 나머지 A는 기능론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A는 기득권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논리로 이용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기능론이 그런 비판을 받나요? 그런 비판 받죠. 그래서 5번은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4번은 이렇게 풀면 되고요. 그 다음에 5번이 먼저죠? 5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문제가 좀 복잡해서 여러분들이 여러 번 읽으셨을 수도 있어요. 갑이 연구를 먼저 수행했고요. 그 자료를 가지고 을도 연구를 수행을 했어요. 갑은 이러이러한 가설을 세웠네요. 무슨 연구한 거냐면 양적 연구를 수행했어요. 그렇죠? 자, 보기를 한번 볼게요. 갑의 분석 결과 기억은 기각되었다. 자, 기억은 기각되었다라고 했는데 기억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여성이 남성보다 일가정 양립 중시 정도가 높을 것이다. 즉, 여성일수록 남성보다 일가정 양립을 더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다. 라는 게 가설이었어요. 그런데 밑에 표를 한번 보세요. 표를 보면 여긴 지금 요 표는 지금 을의 연구 결과예요. 그런데 갑은 청년층이랑 중장년층을 나누지 않은 남녀 간의 차이만 본 거예요. 그러면 갑의 연구 결과를 보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 청년층과 중장년층을 더해주면 돼요. 그러면 150에 30을 더하면 180, 그 다음에 90에 30을 더하면 120 이렇게 되고요. 요게 이제 여성이에요. 그 다음에 남성 120 더하기 420 더하면 540, 그 다음에 180 더하기 180 그러면 360 이렇게 돼요. 그러면 그 비율을 한번 따져볼까요? 180, 120은 60의 배수네요. 약분하면 3대 2가 돼요. 3대 2가 돼요. 그 다음에 540, 360은 180의 배수네요. 약분을 하면 이것도 역시 3대 2가 돼요. 3대 2가 돼요. 그러니까 일가정 양립 중시 정도를 따져봤을 때 여성도 3대 2가 나오고 남성도 3대 2가 나와요. 그러면 여성이 남성보다 더 높다라는 가설은 채택될 수 있어요? 아니죠. 그래서 기각되었다라는 1번 답이 맞는 답이 돼요.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나머지 보기 한번 볼까요? 나머지 보기. 2번 의뢰 분석 결과 중장년층인 경우에 기억이 수용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중장년층 자료만 한번 볼게요. 여성은 30대 30, 즉 1대1이 나왔고요. 남성은 중장년층에서 420대 180. 그러면 몇이 되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중장년층에서 여성은 1대1이 나왔는데 남성은 높음이 낮음보다 훨씬 높아요. 그러니까 이 가설이 채택될 수 있어요? 수용될 수 있어요? 아니죠. 오히려 반대로 나타났죠. 그래서 2번은 답이 되기 힘들고요. 그 다음에 3번 디귿은 니은의 조작적 정의에 해당된다. 근데 여러분들이 잘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오히려 니은이 디귿의 조작적 정의에 해당돼요. 그 다음 4번 리을은 을의 1차 자료가 아니라 갑의 1차 자료가 되겠죠. 그 다음 5번 을은 갑과 달리 연역적 연구를 수행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연역적 연구라는 것은 어떤 일반적인 진술에서 구체적인 것들에 적용하는 것을 연역적인 연구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양적 연구에 있어서 가설을 설정해서 구체적인 어떤 연구를 수행하는 단계로 나아가는 게 연역적 연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갑과 을 모두 양적 연구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을은 갑과 달리 연역적 연구를 수행하였다라고 하면 안 되고 갑과 을 모두 연역적 연구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해야 정확한 표현이 되겠죠.
자, 5번은 여기까지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 6번 볼게요. 6번. A, D의 일반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A부터 D까지는 각각 면접법, 문헌연구법, 질문지법, 참여관찰법 중 하나이다 라고 했어요. 자, 각각이 어떤 자료 수집 방법 썼는지 볼게요. 갑은 상담 사례집 내용을 분석했대요. 요거는 문헌연구법에 해당되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비구조화된 질문이라는 건 뭐냐면 사람마다 질문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거를 통해서 심층 면담을 했대요. 요거는 뭐냐면 면접법에 해당되죠. 면접법. 자, 그 다음에 을 볼게요. 소방관 근무 만족도 연구를 한대요. 그래서 설문 문항 개발을 위해 선행 연구를 검토했네요. 선행 연구 검토한 거는 문헌연구법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구조화된 문항으로 질문지를 만들어서 설문조사했네요. 요거는 질문지법에 해당돼요. 자, 그런데 갑과 을이 겹치는 게 C죠. 그래서 C는 문헌연구법이 되겠네요. 요 뒤에 위에다가 써볼게요. C는 문헌연구법이 되고 그러면 나머지 A는 면접법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B는 질문지법이 되겠네요. 그럼 나머지 D는 뭐가 되겠어요? 참여관찰법이 되겠죠. 한번 볼까요? 병은 소방관들과 함께 생활하며 그들이 겪는 위험 상황을 관찰하고 참여관찰법이죠. 그래서 D가 여기에 있어요. 자, 그럼 보기 볼게요. 1번 C는 A에 비해 시간과 장소의 제약이 크다. C는 문헌연구법인데요. 문헌연구법은 시간과 장소의 제약이 별로 없죠. 그래서 1번 틀린 설명이에요. 2번 D는 참여관찰법은 B에 비해 그런데 참여관찰법은 수집된 자료를 통계적으로 처리하기가 용이하다라는 건 쉽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어렵죠. 그래서 2번은 틀린 설명이고요. 그 다음에 3번 AD 면접본과 참여관찰법은 질문지법에 비해 연구자의 가치가 개입될 가능성이 높죠. 질적 연구이기 때문에. 그래서 3번이 답이 되겠어요. 4번 C는 문헌연구법은 B, D와 달리 조사 대상자와의 언어적 상호작용이 필수적이다. 근데 조사 대상자와의 언어적 상호작용이 필수적인 거는 면접법이랑 질문지법이겠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아랍어로 면접을 진행하거나 아랍어로 구성되어 있는 설문지를 여러분에게 주면 여러분들은 답변 못 하겠죠? 그래서 4번 틀린 설명이 되고요. 5번 CED 문헌연구법과 참여관찰법은 질적연구에만 사용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문헌연구법은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에 모두 쓸 수 있어요. 양적 연구 논문을 펴봐도 질적 연구 논문을 펴봐도 다 선행 연구 검토한 항목들이 있어요. 즉 문헌연구법은 양적 연구, 질적 연구에 모두 쓰이는 자료 수집법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볼게요. 마지막 문제. 편후 가정 문제를 바라보는 이론적 관점을 파악하기 위해 기갈상 중 하나의 관점에서 일관되게 응답한 학생은 누구이겠느냐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자, 질문 볼게요. 가족 문제는 가족 구성원 중 일부에게 일방적 희생을 강요한 결과라고 보는가? 라고 보는 것에 예라고 하면 갈등론에 해당되겠죠. 그러면 동그라미 친 을과 정을 갈등론으로 본다면 나머지 답변을 제대로 응답했는지를 보면 알 수 있겠죠. 자, 가족 문제의 원인이 가족 구성원 간의 유대 약화에 있다고 보는가? 유대는 어떤 가치와 규범이라고 해석하면 기능론이 되겠죠. 그렇죠? 그런 기능론 XX 맞게 표현을 했네요. 그 다음 질문. 가족 문제는 가족 구성 내 가부장적 구조를 해체하여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가? 가부장제적 구조에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갈등론에 해당돼요. 그러면 을과 정이 갈등론이라면 동그라미라고 대답을 해야 되겠죠? 근데 정은 X라고 대답했으니까 정은 지워줘야 돼요. 자, 가족 문제는 사회적으로 합의된 가족 규범의 사회화를 통해 요거는 기능론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X라고 맞게 대답했고요. 그 다음 가족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적 맥락에 대한 이해에 초점을 두는가? 이렇게 질문하는 것에 예라고 대답하는 상징적 상호작용론이라고 할 수 있겠죠? X라고 맞게 대답했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을이 맞는 정답이 돼요. 나머지 보기들도 여러분들이 한번 같은 방식으로 따져보면
모두 틀린 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여기까지 모두 수고하셨습니다.